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으로 승부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나는 즐거움의 법칙. 이제부터는 즐거움의 시대다. 사람들은 흔히 일이 어렵다느니 장사가 어렵다느니 말을 한다. 신문의 경제란을 보면 확실히 그런가 싶기도 하다. 하지만 히토리 씨가 이야기하는 일이나 장사 이야기는 재밌고 이해하기가 쉽다. 예를 들어 잘 팔리는 상품을 어떤 식으로 생각할지를 가르칠 때도 웃긴다. 위쪽은 구두 모양이고 아래쪽은 아막신 모양인 달이란 신발을 만들면 어떨까? 편리하잖아. 하지만 사람들이 사용할 것 같지는 않지? 고로 이런 기획은 불합격. 가장 놀란 것은 세상이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였다. 나는 세상이란 게 막연해서 잘 이해할 수 없었는데 히토리 씨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에미 씨 옆에 있는 아저씨, 아줌마가 세상이야. 이 말 한마디로 나는 이해가 되었다. 세상이란 넓고 중국이나 미국도 세상이지만 나에게 세상이란 옆에 있는 아저씨, 아줌마, 나와 접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연쇄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이란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니 우선 가장 먼저 무엇을 보고 장사를 해야 할지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를 호통치지 않으면서 가르쳐주는 사람은 히토리 씨밖에 없었다. 어려운 이야기를 어려운 이론에 맞춰서 이야기해봐야 이해가 안 돼. 그보다는 즐겁게 하는 게 좋아. 어려운 이야기는 즐겁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시간도 덜 걸리지. 그러면 될 것을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려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야. 상대가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면 이쪽도 초조해서 화를 내는 경우가 많지. 그러면 당연히 점점 더 싫어지지 않겠어? 그래서 말인데 이제부터는 즐거움의 시대야. 지겹고 힘든 일도 즐겁게 하는 시대란 얘기야.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힘들다 하면서 할 게 아니란 거지. 공부도 그래. 강요에 의해 하는 게 아니라 놀이를 하듯이 즐기면서 하는 거야. 손님이 돈을 지불하고 상품을 사는 것도 거기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란 걸 알아야 해. 모든 게 다 즐거움이 없으면 성립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바로 즐거움의 시대야. 즐겨 하는 말이 운명을 좌우한다. 올해 첫날 히토리 씨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올해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우리 상품이 크게 인기를 끌든가 확실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찾아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 히토리 씨가 그렇게 말해서인지 나까지 마음이 설레었다. 뭐랄까, 히토리 씨가 그런 말을 할 때는 되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해를 맞아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뭘까 가슴을 두근거리며 기다렸다. 그랬더니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 히토리 씨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내가 직접 글을 쓰고 책으로 출판하게 된 것이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 하면 즐겨 하는 말에 따라서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혀 달라진다는 얘기다. 사람의 마음이란 계속해서 바뀌어. 그래서 말인데 나는 가끔 혼자서도 말하지. 행복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러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어떤 예감이 드는 건가요? 그러면 말이야, 나쁜 느낌이 들어. 나쁜 느낌 때문에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모두가 말하잖아. 나쁜 일이 일어날 거야. 어쩐지 불길한 예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나쁜 느낌이 드니까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이야. 하지만 마음이란 건 항상 나쁜 일을 생각하기도 하고 즐거운 일을 생각하기도 하면서
자꾸자꾸 바뀌는 거야. 따라서 마음에 순응하면 안 돼. 인생은 반드시 어두울 때가 있는가 하면 밝을 때가 있어. 하지만 저녁 무렵이 되어 어두워지면 불을 켜잖아. 인생도 마찬가지야. 어두워지면 불을 켜면 돼.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이렇게 말하면 마음은 순식간에 바뀌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나쁜 일이 일어나면 나쁜 말을 입에 담더라고. 역시 나쁜 일이 일어났어. 불을 켜지 않은 채 계속 가만히 있어. 하지만 반대로 밝을 때는 밝은 이야기를 해. 불이 필요 없는데도 불을 켜고 밝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두워지면 불을 켜야 하고 밝아지면 불을 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두운데도 불을 켜지 않고 오히려 밝을 때 불을 켜는 거야. 그래서 이상해지는 거야. 어두워지면 불을 켜야 해. 아,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하고 한숨을 내쉬면 안 돼. 아, 행복해. 라고 말하는 거야. 특히 윗자리에 있는 사람은 이것을 잘 해야 돼. 무슨 이유로든 윗사람이 쉽게 밝았다, 어두워졌다 하면 부하 직원들이 그 안색에만 신경 쓰게 되거든. 그러면 손님 쪽으로 눈이 가지 않고 상사나 사장 쪽만 바라보게 되잖아. 그러니까 윗사람은 불을 켤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조금 지나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인간의 마음이란 계속 바뀐다는 걸 명심했으면 해. 어두워졌을 때는 밝게 하고 밝을 때는 잠자코 있는 거야. 밝을 때는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밝으니까. 그렇게 기분을 유지할 수 있다면 항상 밝기 마련이야.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불을 밝혀줘야 돼. 무슨 말인가 하면 만다라라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그 만다라의 중심에 반드시 자신이 있고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가득 있는 거야. 당신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 그때 주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빛이 밝혀지면 그게 바로 밝은 인생이라는 거야. 주위가 밝으면 전체가 밝아지니까. 하지만 주위의 빛을 꺼뜨리는 사람도 있어. 간신히 밝힌 다른 사람의 빛까지 야단을 치거나 화를 내 꺼뜨려서 암흑을 만들고 끝내는 자신의 빛까지도 꺼뜨려버리는 사람들 말이야. 그래서는 행복해지지 못해. 나쁜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기분이 나쁠 때도 자신에게 말하는 거야. 기분이 좋아. 모든 것은 말에서 비롯돼. 장애물이 생기면 피해가면 된다. 히토리 씨는 싸우는 걸 싫어한다. 그래서 자주 이런 말을 한다. 살다 보면 곤란한 일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 그럴 때마다 일일이 싸우지 말고 현명하게 대처해야겠지. 곤란한 일이 있다면 지혜를 짜내서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야. 그러나 히토리 씨는 곤란한 상황을 싫어한다. 눈앞에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슬슬 피해간다. 다만 그것은 도망치는 것과는 좀 의미가 있다. 의미가 다르다. 히토리 씨는 무리다.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가 되어 미안하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성격은 물과도 같지. 물은 어떤 장애도 피해도 바다로 흘러가잖아. 예를 들어 물이 흘러가는 곳에 바위가 있다고 쳐. 바위는 장애물이잖아. 하지만 물은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제거하려고 하지 않아. 물은 바위가 있으면 그 옆으로 돌아서 앞으로 나가. 눈앞에 움푹 팬 땅이 있을 때는 그것을 고르려는 생각 같은 건 하지 않아. 그 움푹 팬 땅을 물로 가득 채우고는 또다시 앞으로 나가. 그렇게 해서 바다를 향해 가는 거야. 목적지로 가기 위해 이 방법, 저 방법을 사용하는 거지. 여기가 안 되면 낮은 땅으로 흘러가고 그것이 안 되면 가득 채워지기를 기다려. 그렇게 극복하고서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이건 내 성격이니까 바꿀 생각은 없어. 위대하거나 위대하지 않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물의 기질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그런 삶의 방식을 강요할 생각은 전혀 없어. 다리는 흘러가도 강은 흘러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 무슨 말이냐 하면 다리는 태풍으로 유실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지만 강이 유실되어 없어진 예는 없다는 얘기야. 강은 계속 흐르고 있는 거야. 그런데 흘러가면서 흐름이 바뀌어. 처음에는 격하게 흐르다가 이윽고 그 흐름이 완만해지는 거야. 하류로 가면 갈수록 강이 커져서 대하가 돼. 그리고 바다로 가서 끝나는 게 아니야. 바다로 가면 바다의 흐름, 해류가 있어. 그중 일부가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돼. 그러면 그것이 비가 되고 그 비는 대지를 적시고 숲을 키워. 끝도 없이 끝이 없지만 강만의 힘으로 그렇게 된 건 아니야. 대지가 있고 산이 있기에 영원히 순환하는 거야. 자연의 섭리라는 거지. 섭리는 바꿀 수 없어. 인생도 그래. 이런 식이라면 곤란한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 그러니까 싸울 일도 없어. 피하면서 가든가 무엇을 하든가 그렇게 되는 거야. 이런 사실을 잊으면 안 돼. 이것이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란 것도. 그런 히토리 씨를 따라왔기에 10명의 제자 이하 마루칸인들은 곤란한 상황을 잘 피해가면서 행복한 인생을 보낼 수 있는 것이다. 곤란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히토리 씨가 물이라면 나는 대지다. 나는 히토리 씨의 물을 받아서 대지를 적시고 숲을 키워왔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현명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척 즐겁다는 사실을 배웠다. 현명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교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 모두들 현명해지기 위해서 학교에 가잖아? 교활할 정도로 현명하다고 하지만 교활한 짓을 하면 기피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정말 현명한 사람이야. 지능범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능이 있는 놈이라면 죄는 저지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 아니지. 법을 어기지 않고도 교활한 것을 하지 않고도 돈은 얼마든지 모을 수 있어. 그리고 행복해질 수도 있고 현명하게 살아간다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야. 하지만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나나 다른 제자들이 히토리 씨가 돈을 벌게 해주니까 따르는 것은 아니다. 히토리 씨는 언제나 즐겁게 일하고 함께 있으면 기분이 편안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좀 더 편하고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다는 말을 히토리 씨에게 들었을 때 그 방법으로 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잠깐 여기서 나와 히토리 씨의 첫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히토리 씨와 처음 만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의 일이다. 우리는 지압 전문학교 같은 반 급으로 만났다. 같은 반 급으라 해도 나는 18세, 히토리 씨는 2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히토리 씨는 인생 선배였다. 그런데 흔히 있는 이야기겠지만 반에서 누군가가 싸우는 식의 약간의 트러블이 종종 발생했다. 그 당시에 나는 그런 트러블이 생길 때마다 이제 어떡하지? 어떻게 한다? 난처하게 됐네? 이런 말을 하는 게 다였다. 다른 그부들 역시 곤란해했다. 하지만 히토리 씨만은 달랐다. 있지, 모든 사람은 말이지 행복해지기 위해서 태어났어. 이렇게 말하면서 혼자만 빙긋이 웃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그런 히토리 씨에게 화가 나서 말했다. 모두가 곤란해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빙긋이 웃는 겁니까? 곤란한 일이 일어나면 가슴이 두근거리지? 하지만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지혜가 나올 테니까 즐겁지 않아? 이번에는 어떤 지혜가 나올까? 어쩌면 이렇게 천하태평인 사람이 있을까 싶었다. 하지만 그 후 히토리 씨가 내놓은 지혜로
문제는 보기 좋게 해결되곤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곤란한 일은 일어나지 않아. 원래 그런 거야. 인생이란 만사가 자기가 만든 시나리오대로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런 나에게 히토리 씨는 이렇게 설명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특별히 믿지 않아도 좋아. 듣고서 그냥 흘려버려도 돼. 있지? 인간은 죽으면 육체가 사라져. 하지만 영혼만은 사라지지 않아. 하늘로 올라가서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그때 내가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치면 내 새를 어떤 인생으로 살 것인지를 결정하게 돼. 자신이 성장하기에 좋은 조건의 시나리오가 다시금 만들어지고 태어나는 거야. 에미 씨도 마찬가지야. 모두가 자신의 인생을 미리 결정한 후에 이 세상에 나오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 모두들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일 테니까.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말이지, 세상에 곤란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 예를 들어 에미 씨가 나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에미 씨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전생에 내가 나와달라고 부탁했던 사람이야. 이런 악역인데도 잘 참고서 약속을 지켜주었어.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라며 감사하는 거야. 그러면 꼴보기 싫은 그 사람은 자기 역할을 끝내고 금세 사라지게 돼. 그러니까 곤란한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나에게는 바로 감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나 스스로 몇 번인가 곤란한 일을 경험하면서 곤란한 일이 내가 성장하기 위한 필요 단계이고 지금의 나에게 필연, 최선이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었어. 그래서 곤란한 걸 어떡하지? 하는 말을 입에 담지 않았다. 게다가 곤란한 지경에 처한 사람들에게도 곤란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나를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서서히 늘어났다. 하지만 히토리 씨의 말을 바로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나씩 과제를 해결해 가면서 하나하나 이해하고 조금씩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히토리 씨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끌어주고 있었다.